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반떼 AD 차량을 구매하신다고 하면, 요즘 제가 이제 아반떼 AD를 많이 매입도 해보고 많이 판매도 해보니까 항상 중고차에서 중요한 부분은 저는 가성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대비 어느 정도 옵션도 괜찮고, 너무 비싼 중고차를 사면은 또 이제 중고차를 사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겠죠. 아반떼 AD 모델 중에서도 그 가성비가 제일 잘 나왔다고 생각되는 거는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밸류 플러스라는 등급이 가장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현재 수원 지역에 있는 아반떼 AD 밸류 플러스 등급 중에서 어떤 차량이 추천해드릴 만한지, 그리고 어떤 시세가 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저희 딜러 전산, 딜러들이 보는 전산 사이트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전산과 연동되어 있는 저희 홈페이지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좀 속도가 빠를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저는 환경 설정 들어가서 제 거 비밀번호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격 설정에 환경 설정이 없다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고요. 여기서 매물 조회 가서 이제 제가 소속이 도이치 오토월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로 찍고, 현대 아반떼 AD 여기에 모던 있고 여기 밸류 플러스가 있네요. 이 밸류 플러스로 한 다음에 가격이 나와 있지 않은 매물은 뭐 볼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검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79대가 있어요. 79대가 있는데 주행거리를 그래도 웬만한 소비자분들은 다 10만 킬로 미만을 좋아하시니까 10만으로 끊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66대로 줄어들었죠. 자, 800만원부터 출발을 하는데, 800만원의 아반떼 AD 밸류 플러스에 나와 있다, 10만 킬로 미만이. 그러면 정말 사고 찰 확률이 99.9%입니다. 10만 킬로 미만인데 800, 900에 나와 있다 그러면 사고 찰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번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이 차가 사고 차라서 나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걸 인지하고 이 금액보다 이 금액선에서 구매하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무사고인데 890, 900이다 하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아니나 다를까죠. 네, 이렇게 사고 차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금살금 내려보면, 자, 이때부터 1069만원, 뭐 1099만원, 1100만원 이렇게 이제 시세가 형성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는 무사고이거나 아니면 골격 사고는 없는 단순 교체 차량일 확률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사고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후측방 경고는 밸류 플러스에서는 기본 탑재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밸류 플러스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죠. 사실 실질적으로 후측방 경보가 있으면 아무래도 운전이 이제 초보이신 분들이나 이러신 분들한테는 깜빡이를 넣고 들어갈 때 미리 경고를 해주기 때문에 좀 뭔가 안전운행하는데 도움이 확실히 되겠죠. 거기에 버튼 시동 스마트 키도 기본 탑재니까 저는 진짜 해보면 밸류 플러스 등급이 가장 인기도 많았고 매입해서 판매되는 속도도 빨랐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밸류 플러스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니까 저도 공격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한 1, 20만원, 2, 30만원 제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라도 매입을 해오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1129, 1139 무사고 단순교환 1139만원. 적정한 금액은 사고 단순교환 흰색 무사고 스마트급 밸류 플러스 1160 흰색 사고로 먼저 한번 볼게요. 문짝, 조속 문짝이 2개가 단순 교체 됐고요. 단순 교체 됐고, 뭐 엔진 미션 상태 양호하고, 뭐 단순 교체 2개 2017년에 99,000이
1160이다. 그러면 옵션을 한번 보세요. 후측방 경고 있고 내비게이션 있고 타이어 상태도 양호하고 주행거리 99,000 1160 99,000 1160 우선 이 차를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88,000에 1150인데 연식은 17년인데 G색이다. 색깔이 G색이다. 그럼 아무래도 흰색보다는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겠죠. 그러면 성능 점검을 들어가서 봐서 네, 88,000km고 와, 단순 교체 없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이 생긴 겁니다. 내비가 없네. 내비가 없고 후측방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G색이고 내비 없고 1150이고 내비 있고 단순 교체 2개 있고 1160이고 어느 정도 기준이 생기셨죠? 아, 한 8만에서 10만 정도 들어오는 차는 내비게이션 있고 뭐 하면은 만약에 이 차량이 내비게이션까지 있는 차량인데 이 차는 내비게이션 없죠. 내비게이션 없는데 내비게이션 있고 단순 교체는 없는 차량이었으면 시세가 이 차량보다 조금은 더 비싸거나 비슷하게 팔아야겠죠. 아무래도 색상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88,000에 1170만원이에요 17년 9월. 만약에 이 차량이 단순 교체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있다고 치면, 내비 후방이 있다고 하니까, 자, 사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고를 88,000이고 있네요. 휀다나 단순 교체. 뭐 아까는 문두개 단순 교체, 휀다나 단순 교체니까 1170만원. 내비게이션 있고 블랙박스. 타이어 상태는 그냥 쏘쏘한 것 같습니다. 쏘쏘. 그러면 타이어 교체하는데 비용이 한 1, 20만원 정도 예상을 잡고, 이제 시세를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런 전산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가늠하는 예상 시세인 거지, 막상 고객님께서 방문을 하셨을 때 이 차량들을 보러 가면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사진상에서 보이지 않았던 결함들이 차 안에 있으면, 와, 2, 30만원 싸서 이거 보러 가자 해서 보여드리면 그 차에 결함이 있을 확률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어느 정도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거지, 이 차가 무조건 싸고 좋다라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시세를 책정하고 평가할 때 저희가 하는 방식을 그냥 한번 공유를 해보는 거예요. 56,000에 1189다. 저는 너무 눈에 들어오네요. 일단은 8만과 5만은 어감이 다르죠. 근데 금액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얘가 만약에 단순 교체가 없다 그러면 뭐 베스트겠죠. 56,000km 확인됐고, 보시죠. 자, 앞쪽의 휀다는 그냥 탈착 부착 방식이에요. 뭐 문들도 마찬가지고 다 뭔가 부품을 뜯었다가 다시 조립하는 방식인데, 이쪽 이제 뒤 휀다라고 하죠. 집에 계신 차를 보시면 요거는 뜯었다 붙였다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필러랑 같이 연결되는 골격입니다. 그래서 뭉짝까지는 괜찮은데 이 휀다를 손을 대게 되면 골격을 건드렸기 때문에 사고차라 돌아가고, 단순 교체도 있는 차량으로 판정을 받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뒤 휀다도 앞 휀다랑 마찬가지로 별거 아닙니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뭐 그거는 사람들마다의 주관적인 차이겠지만, 골격이 다친 차량은 사고차로 판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차량은 사고차인 거죠. 어쩐지 주행거리 56,000에 1189 너무 메리트 있다 했죠. 어쨌든 갖고 있는 사고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비싸다는 느낌은 들지 않죠. 그러니까 시세라는 게 참 신기해요. 전부 다 적정가가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키로수 56,000 이런 차도. 자, 그럼 다시 이 차량은 뭐 별도의 멘토가 없네요. 66,000에 1189다. 먼저 주행거리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65,000에 1189. 후방 카메라 있고 내비게이션 있는 거 확인됐고요. 버튼 시동 있고, 성능으로 가면 65,000. 이 차량은 65,000에 1189의 사고가 이제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왔죠. 지금 보시면 인사이드 패널까지 들어가고 휠하우스까지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작은 사고라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안쪽까지 들어온 흔적이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 휀다만 교체하면서 이 휀다랑 연결된 휀다 브라켓이 있어요. 그 브라켓을 공장에서 손을 대버리면 좀 억울하게 이렇게 인사이드 패널에 체크되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조금 저렴한 차를 사고 싶다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보러 가서 이 인사이드 패널의 판금 부분을 진짜 끝에 살짝만 용접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크게 용접 안 한 차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는 것도 요령 같습니다. 어쨌든 이 차량은 사고차입니다. 자, 1189.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나왔죠. 이제 5만 6만 킬로 정도 된 주행이 1180, 1100 요정 중반에 들어오면 사고차일 확률이 많구나라는 데이터가 쌓인 겁니다. 이제 자, 10만 킬로인데 1190, 8만 8천 무사고. 그러면은 이런 차 같은 경우에 완전 무사고일 확률이 많겠죠. 10만 킬로인데 1190이면 이 차가 만약에 사고까지 있어버리면 이 차는 너무 시세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지금 광택 중이라서 사진은 없네요. 지금 10월 19일 기준 입고된 지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차량 번호에 99,000 보이시죠? 없음? 단순 교체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공부가 됐죠. 2017년에 10만 킬로 인근한 차가 완전 무사고면은 한 요정도 시세가 되는 게 맞구나. 1180, 1180에서 뭐 1190 이 정도가 맞구나. 그러면 나는 5만 킬로, 6만 킬로대에서 무사고 차를 사고 싶은데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한 1250에서 1300 사이로 가겠죠. 분명히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단순 교환 있는 차는 진짜 단순 교환인지 볼까요? 이거는 단순 교환이라 보기 어렵죠. 인사이드 패널 아예 그냥 교체입니다. 단순 교환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단순 교체는 뭐 휀다라든지 문정도 단순 교체를 단순 교체라고 하니까 18년도에 출고를 하고 4만 킬로 탄 차는 1330만 원 정도 133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네요. 와, 진짜 짱짱합니다. 아반떼 AD 밸류 플러스. 그렇죠. 단순 교체 없고 내비게이션 있고 뭐 이런 건 아까 항상 말씀드린 버튼 시동과 후측방은 기본 탑재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330 그러면 만약에 제 지인이 와서 아반떼 AD 가격 1500 미만에서 나 이거 좀 추천해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뭘 할 거냐. 제 생각에는 이 차가 비싼 게 아니었네요. 보니까 지금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니까 아마 얘가 1등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17년 7월에 44,000 내비게이션 있고 사고가 없습니다. 네, 단순 교체 이렇게 해서 1350이면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저는 제 지인이라고 하면 주행거리를 조금 올려서라도 금액을 1200 중반 그래도 다만 100만원에서 100 몇십만원이라도 세이브 시켜서 사라고 추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엔진 관리만 잘 하셔서 타시면 주행거리는 크게 저도 팔아보면 하자 부분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곧 죽어도 나는 5만 킬로 미만의 중고차를 산다. 현재 오늘 날짜 기준입니다. 이 차량은 뭐 언제 이 영상을 통해서 아반떼 AD를 구매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반떼 AD가 그때까지 있나 보장이 없어요. 이 정도 조건이 흰색에 5만 킬로도 안 넘고 사고도 없는 아반떼 AD는 제가 예상하건대 10일 이내 팔립니다. 10일 이내에 팔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 차량은 이 전산상에 나와 있지 않는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현재 돌아가는 시장 환경에서는 이 차가 10일 안에 안 팔릴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한번 볼까? 1330 이거는 트렁크 단순교체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1330에 트렁크만 단순교체다. 리어 패널 손댄 거 없다. 물론 이 성능지만 믿지 않고 이 차를 보러 가서 정확하게 이 차를 한번 평가해 봐야겠죠. 깨끗하고 주행거리도 3만 킬로고 얼마나 뭐 3만 킬로면 실내는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뭐 간혹 가다가 주행거리가 짧더라도
차를 좀 험하게 타시는 분들이 전차 주면 더러울 때도 바로 있긴 합니다. 저는 이 정도 단순 교체는 저는 구매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것 같고, 제가 사라고 해도 저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엔진룸까지 이제 심하게 골격까지 다친 차량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죠. 근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돈 좀 주시더라도, 물론 수리가 깔끔하게 잘 되고 금액도 너무 저렴하게 착하게 나와서 그만큼 사고 있는 거에 감가 보상을 받아서 사시면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사고 차니까 무조건 나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 지극히 개인적인 손님들한테 추천할 때는 이왕이면 골격은 안 다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반떼 AD 5만 킬로 내에서 구매를 하시려고 하면 완전 무사고 기준 1300 중반에서 1300 초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반떼 AD 9만 킬로, 10만 킬로 내외에서 사고 없는 차량을 구매를 한다 하시면 아까 보셨듯이 1200만원 정도 내외에서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그렇게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아예 금액대를 50대까지 늘려서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한 요 정도 내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게 진짜로 시세인 거죠. 요게 요렇게 요게 시세인 거죠. 86,000, 1240 뭐 이런 것들이 시세인 거죠. 완전 무사고에 단순 교체였고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서 저는 지금 색상을 흰색 기준으로 많이 보여드렸는데 다 취향이 다르신 거니까요. 쥐색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은색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네, 대체적으로 흰색을 저한테 구해달라는 손님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흰색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한 10만 미만에 좀 성능상 단순 교체 없는 차량은 한 1200 초중, 거기에 5만 미만에 단순 교체 없는 차량은 1300 초중, 이렇게 시세가 형성돼 있다를 알고 계시고 차량을 구매하시러 오면은 보탬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부대 비용은 1250만원짜리를 구매를 하신다 치면 진짜 FM대로 보여드릴게요. 1250만원에서 이렇게 알려주기 쉽지 않습니다. 1.1 부가세를 뺍니다. 그러면 1136만 3636원이 부가세를 뺀 금액이에요. 1250에서 125만원을 뺐으니까 여기에서 7%를 취등록세로 곱합니다. 그럼 79만 5,454원이죠. 여기에서 이제 고객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채권을 무조건 이제 차량 구매하면 채권을 사는데 그 채권을 가지고 계실 이유가 없으니까 바로 판단 말이죠. 바로 샀다가 팔면서 생기는 차액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예상을 못 해보니까 보통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요 정도 금액이면 한 3에서 5만원 잡습니다. 넉넉하게 5만원 잡을게요. 남는 돈은 돌려받으면 되니까. 여기에 매도비가 33만원, 매도비 33만원, 여기에 인지세가 4,500원, 그러면 117만 9,954원이 나오죠. 1250만원짜리 아반떼 AD를 구매한다고 쳤을 때 내게 되는 세금은 요 정도인 겁니다. 명의 이전비는 요 정도의 제가 직접 이 차를 인수해서 갖고 있는 차량을 팔게 되면 그냥 이 금액 그대로 끝이고요. 여기에 이제 딜러들마다 금액 책정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차량을 다른 딜러 차량 소개시켜 드리면서 카센터도 가보고 주행 테스트도 하고 이것저것 계약서 써드리고 하면 저희도 남긴 남아야 되니까 저희 받는 수수료가 보통 이 정도 금액에서는 한 30만원 정도 책정을 합니다. 딜러들마다 그 책정 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면 수수료를 받지 않고요. 저희가 보유하지 않은 차량이면 수수료를 받고 내 차 보는 것처럼 꼼꼼하게 시세 점검도 해드리고 카센터 점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반떼 AD를 구매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는 어떤 식으로 손님이 오면 차를 알아보고 가치 평가를 하고 옵션은 어떤 걸 살펴보고 시세는 어떻게 보는지 대충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아반떼 AD 말고도 차들마다 이 차량을 또 선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은 아반떼 AD에서도 밸류 플러스라는 등급을 기준을 잡아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혹시라도 저희에게 어떤 차 시세가 궁금한데 이런 식으로 한번 같이 알아보고 싶다,
매장에 방문하시더라도 저랑 같이 전산 켜놓고 이거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매장에 방문 안 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또 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슬기로운 딜러 생활의 상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